현재 한국의 예상 못한 움직임 때문에 일본에서 매우 당황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확실하게 제압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한국이 훨씬 발빠르게 움직여 그저 넋놓고 바라만 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왜 크게 난감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당국은 여전히 국내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가 총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올림픽 여파로 일본은 코로나 역대 최대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쏟아지는 확진자를 숨기기 위해서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한국보다 검사를 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유럽 지역에 크로스가 일어난 게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맹위를 떨친 영국이나 프랑스가 하루에 2-3만 명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검사 수가 턱없이 모자라고 경증인 사람은 거의 검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5에서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세계 최고 코로나 감염국 수준이란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다던 일본이 이젠 그들보다 코로나가 더 심각한 상황이란 것이죠. 한국은 여전히 2,000명 내외이기 때문에 얼마나 방역을 훌륭히 하고 있는지 일본과 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자신이 지지한 자민당 후보가 요코하마에서 크게 야당 연합 후보에 패배하면서 차기 총리 자리가 매우 위태로워지는 등 그야말로 올림픽 이후에 더욱더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국내 상황도 안 좋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도 갖은 망신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도쿄올림픽은 끝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트램플린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자신이 받은 금메달을 SNS로 공개하면서 그저 한번 쓱 문지르기만 했는데 도금이 벗겨졌다며 일본에 허술하게 제작된 금메달을 내보였습니다. 많은 한국 누리꾼들도 원가 절감을 얼마나 했기에 금메달에도 돈을 아꼈냐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간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굼뜨게 움직여 위기를 자초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프간 재건에서 한국을 도운 430여 명을 한국의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공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프간 재건 시에 한국을 도왔던 필수 인력을 버려둘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들에 대해서 국내 여론은 차가웠는데 문제는 탈레반으로부터 이들이 한국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협력자들을 데려온 것이죠. 실제 아프간에서는 미국 협력자들이 이미 여러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력자들을 한국에 이송하는 작전 바로 직전에 탈레반의 긴급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아프간 국민을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공항 이동을 통제한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으로 떠나는 수송기에는 430여 명의 아프간 조력자 중 390여 명이 모인 상황이었고 하마터면 이들을 아프간에 그대로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뻔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탈레반이 공항에 난입해 구출작전이 무산될 뻔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구출작전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난민의 경우 젊은 남성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한국 조력자들 중에는 5세 이하가 100명 이상이고 여성도 많은 수를 차지해 인도적 구출이란 평을 받습니다. 또한 한국행을 포기한 아프간인은 36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 구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구출이 완료된 것은 한국이 버스를 대절해서 공항까지 이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타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공항까지 아프간인이 자력으로 와야 했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포기했지만 한국은 버스를 전세내서 공항까지 데려왔고 외교부는 이를 미라클 작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한국처럼 일본에 데려오기로 결정했다는데요. 하지만 정반대로 일본은 수송기가 제대로 아프간을 도착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우고 떠났는지 관련 여부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간신히 임무에 성공했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관련 뉴스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데요. 앞서 말했듯 일본은 공항까지 자력으로 난민이 와야만 하는 데다가 일본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들을 데려오는 검토를 다소 굼뜨게 한 것도 작전이 실패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탈레반에 막혀서 일본 자국민만 데리고 나온다면 그야말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추가 파견하려던 수송기에 기체가 문제가 생겨 치토세 기지로 돌아와 버리는 등 아프간 수송작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마치 도쿄올림픽이나 일본 코로나 사태와 같이 난민 수송도 엉망으로 돌아간 모습인 것인데요. 안 그래도 G7 연합체 중에 난민 문제에 가장 많이 제외되었던 일본이라 더욱 비판은 거세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내외로 바람 잘 날 없는 일본이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쿄올림픽 바로 직전부터 일본은 한국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걸고 넘어져 왔는데요. 앞서 일본은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이 독도에 방문했다며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강력 주장하며 이런 문제에 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관방장관까지 등장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 유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 가지 매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바로 내년도 일본의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무시하며 적 공격 능력을 갖겠다며 약 57조 원의 방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2035년에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예산 요구서에 개발 관련 비용을 1천억엔 약 1조 797억 원 넘게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방위비를 GDP의 1%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으나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도 방위비를 3%가량 집행한다며 일본 정부에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국엔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비용에 들어가며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 모두 뜯긴다는 비판도 일본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미국이 기술은 안 내주고 돈만 가져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의도는 한국 영토를 넘보는 일본의 야망이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도 관련 방위 백서가 본격 나오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를 독도 상공에 띄우는 것이 최종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신경 쓰고 있던 문제인데 한국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빨리 발표한 상황이라는데요. 순수 국내 개발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21일 첫 발사를 시도하는 것이요. 특히 누리호에 쓰이는 75톤급 중대형 액체 엔진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됐으며 2018년 11월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인공위성 자체 발사라는 목적도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설마 이것이 올해 10월에 할 정도로 그 시기가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것이요. 일부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미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특히 그 발사체 완성과 발사 시기가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은 미국과 전격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동북아의 대부분 국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관련 기사가 일본에 나가자 일본 누리꾼들도 한국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싸늘한 반응인데요. 한 누리꾼은 한국에서 7,000톤급 액체 엔진 3단 발사체를 갑작스럽게 선보였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번 올림픽 때 반일 정신을 보이더니 결국 미사일까지 내놓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표적으로 삼은 건가?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6개월도 안 되어 시험 발사인 것인가? 애초에 한국은 발사체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고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한국의 누리호 발사체 시험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좋다면 별일 아니겠지만 자신들이 한국에 벌인 여러 가지 잘못이 있으니 한국의 이러한 기적과 같은 발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은 유독 로켓에 집착한다, 한국은 끝없는 화력을 갈망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이번 누리호 발사체를 순수하게 인공위성 발사체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군사력과도 연관짓고 있습니다. 한국 누리꾼들도 짐짓 이에 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흐뭇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야망을 버리고 자국의 다양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